안녕하십니까 회원저학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식물 뿌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 뿌리가 어떤 형태가 있고, 그리고 식물 뿌리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물을 어떻게 흡수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뿌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입니다. 뿌리의 구조와 기능을 물과 무기양분의 흡수와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뿌리가 어떻게 생겨먹었고 무슨 역할을 하는지 물하고 무기양분을 흡수하는 것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지금 무기양분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죠. 무기양분. 이 무기양분이 무엇인지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뿌리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뿌리는 무엇인가를 흡수하기 위한 역할이 가장 주된 역할입니다. 물과 무기양분을 흡수한다고 학습 목표에 나와 있었죠. 이렇게 물과 무기양분을 흡수하는 게 뿌리의 가장 주된 기능인데, 당연히 그러면 물과 무기양분을 흡수하기 위해서라면 물과 무기양분을 흡수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구조, 가장 알맞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이루어져서 물과 무기양분을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지 그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리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크게 이렇게 나뉠 수가 있습니다. 크게 곧은 뿌리, 그리고 수염 뿌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곧은 뿌리란 굵은 원뿌리를 중심으로 가느다란 겹뿌리가 달리는 뿌리의 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배추, 봉선화, 민들레, 이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자, 어떻게 생겼는지 다음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자, 왼쪽은 배추고 오른쪽은 민들레입니다. 뿌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크게 이렇게 굵은 줄기가 있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죠. 굵은 줄기에 이렇게 가느다란 이런 뿌리가 나와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색깔을 우리가 조금 바꿔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굵은 뿌리가 있음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굵은 뿌리 주변에 가느다란 이런 뿌리가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가느다란 뿌리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굵은 뿌리는 원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굵은 뿌리는 원뿌리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가느다란 뿌리는 겹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원뿌리와 겹뿌리로 되어 있는 게 바로 곧은 뿌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염뿌리입니다. 수염뿌리란 가늘고 긴 뿌리가 여러 개 달려있어 원뿌리와 겹뿌리가 구별되지 않는 뿌리의 형태, 이런 형태를 이야기하는데요. 곧은 뿌리 같은 경우에는 원뿌리와 같아서 큰 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염뿌리에는 이 원뿌리와 같은 큰 뿌리가 없습니다. 수염뿌리의 예로는요, 파가 있고요, 마늘이 있고 벼가 있습니다. 수염뿌리는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왼쪽은 마늘 뿌리고요. 두 번째, 오른쪽에는 파의 뿌리인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딱 보는 것처럼 원뿌리처럼 큰 뿌리가 없고 그냥 아주 가느다란 뿌리들의 이런 모양들만 나와 있는 걸, 이렇게 겹뿌리 형식으로만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수염과 같이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수염뿌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뿌리의 종류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뿌리의 종류, 뿌리의 생김새가 다르다고 해가지고 뿌리의 구조까지 그렇게 다 다른 게 아닙니다. 특히 뿌리의 끝에 있는 이 기본 구조 같은 경우에는요, 식물의 종류에 상관없이 무조건 같은데요. 뿌리의 끝에는요, 무조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냐면요, 생장점하고 뿌리골무가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그림이 바로 뿌리의 구조입니다. 뿌리의 구조인데, 이거는 수염뿌리나 고전뿌리나 상관없이 모두 다 있는 겁니다. 자, 뿌리의 끝에는요, 무조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생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뿌리골무가 있습니다. 생장점은요, 세포 분열이 왕성하게 일어나서 뿌리를 길게 자라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세포 분열이 왕성하게 해서 뿌리를 길게 자라게 한다. 즉 쉽게 얘기해서 뿌리를 자라게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성장판을 얘기하는 거죠. 성장판. 그런데 이런 생장점은 뿌리의 끝과 줄기의 끝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뿌리 끝을 살짝 딱 자르게 되면은 뿌리는 자라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생장점을 다치지 않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게 뿌리골무입니다. 이 뿌리골무인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생장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가운데 이렇게 부분에 존재를 하고 있고요. 이 생장점을 보호하고 있는 게 바로 뿌리골무입니다. 뿌리골무. 뿌리골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골무 형식으로 이렇게 생장점을 둘러싸고 있는데요. 죽은 세포로 되어 있거든요. 죽은 세포로 되어 있어서 생장점을 싹 둘러싸서 생장점이 다치지 않게 하는 부분입니다. 방금 전에는 우리가 뿌리 끝을 봤고요. 그 다음에 뿌리 내부하고 표면을 보겠습니다. 뿌리 내부하고 표면 같은 경우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뿌리 내부에는 물관과 채관 이 두 가지가 있고요. 표면에는 뿌리털이 있습니다. 이 각각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그림에 채관과 물관 그리고 뿌리털이 있는데요. 채관 같은 경우에는요, 잎에서 만들어진 유기양분을 이동시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채관은 잎에서 만들어진 유기양분. 뭐라고? 채관은 잎에서 만들어진 유기양분을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물관은요, 뿌리털에서 흡수한 물과 무기양분이 이동하게 됩니다. 이 채관과 물관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채관은 유기양분, 그 다음에 물관은 물과 무기양분을 이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뿌리털은요, 한 개의 표피세포가 가늘고 길게 변형된 것으로 흙 알갱이 사이에 파고 들어가가지고 흙 속에서 물과 무기양분을 흡수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굳이 뿌리털을 만든 이유는 더 잘 물과 무기양분을 흡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뿌리털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뿌리털이 있는 이유는 물과 무기양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다음으로 우리가 뿌리에서 어떻게 물, 무기양분을 흡수하는지 그 흡수하는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리의 물 흡수의 원리와 가장 관계가 있는 것은 삼투입니다. 삼투. 지금부터 이 삼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투란 용매만 통과할 수 있는 막을 경계로 농도가 낮은 곳에서, 자, 줄을 쳐서 농도가 낮은 곳에서, 어디에서?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농도가 높은 곳으로 용매가 이동하는 것을 바로 삼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그림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지금 여러분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림이 나와 있고요. 자, 여기 보면 셀로판지가 가운데 이렇게 쫙 있습니다. 그렇죠. 가운데 셀로판지가 지금 색깔을 이 색깔로 할까? 그렇죠. 이렇게 셀로판지가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왼쪽에는 물만 있습니다. 왼쪽에는요, 물만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설탕물만 있습니다. 자, 증류수 물만 있는 거하고 설탕물 있는 쪽에서 농도가 어디가 높을까요? 그렇죠. 농도는 이쪽이 높고 이쪽이 낮다. 즉 다시 얘기해서 설탕물 쪽이 농도가 높고 그리고 물 쪽이 농도가 낮다.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농도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요. 이 셀로판지를 통해서 이 지금 물만 있는 곳에서 물이 지금 이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농도가 낮은 용액, 농도가 낮은 이 증류수에서 농도가 높은 이 설탕물 쪽으로 뭘 이동한다? 물이 이동하더라 이겁니다. 물이 이동을 한다고요. 물이. 셀로판지는요, 물만 통과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물이 있기 때문에 물이 이쪽으로 이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삼투입니다.